자, 그래서 오늘은 그, 라운드 1A가 있었고요. 코드잼 라운드 1A가 있었고, 아, 전 말아먹었고요. 와, 전 그저 그랬고요. 아니, 그저 그랬고요가 아니잖아. 아, 아니, 1페이지 안 나왔다는. 이건 그저 그랬고요급의 성과가 아닌데. 네, 제 옆에서는 그저 그럼. 그 100등 안에 들어놓고, 별로였다고 말하고 있는, 저기 기만자 피출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 문제가 나왔고요. 세 예, 문제가 각각 패턴 매칭, 파스칼 워크, 스퀘어 댄스 세 문제였는데, 이 패턴 매칭 문제가 조금 더 쉬운 편이었고, 아니 꽤나 더 쉬운 편이었고, 파스칼 워크랑 스퀘어 댄스는 조금 더 어려웠죠. 그래서 패턴 매칭부터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패턴 매칭 문제를 보면 일단은 저 아스테리스크, 그러니까 저 문제열 정규식 같은 데 쓰는 저 아스테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any string이란 뜻이죠. 거기다가 뭐 글자 0글자부터 뭐 몇 글자든 별 대신에 어떤 그 스트링을 넣든 그 뭐냐 넣어도 되는 그런 저런 게 뭐 스타라고도 하고 뭐 아스테리스크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 문제에서는 와일드 카드라고도 하죠. 응? 와일드 카드라고도 부르고. 와일드 카드라고도 하고요. 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저 스타를 포함한 문자열이 나와요. 그때 그 스타를 포함한 문자열이 주어지는데 그 스타를 포함한 문자열들을 받았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만족하는 문자열을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라는 건 이 몇 줄이 주어지고 이 조건들이 전부 위배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조건도 오케이고 이 조건도 오케이고 저 다음 조건도 오케이인 모든 조건이 다 오케이인 그런 문자열을 하나 골라서 출력을 하면 돼요. 이 경우에는 코코넛을 출력하면 이거에도 맞고 나머지에도 각각 맞으니까 코코넛을 출력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전부 다 따졌는데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모두 만족하는 문자열을 만들 수 없으면 스타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인데요. 테스트 세트가 3개가 있고 3개가 각각 조건이 꽤나 많이 달라요. 테스트 세트 1이랑 2 같은 경우에는 스타가 하나만 있습니다. 문자열마다. 그러니까 스타가 하나만 있다는 건 이렇게 이건 테스트 세트 1에 대한 샘플인데 이런 식으로 맨 앞에만 있거나 아니면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맨 뒤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세트 1은 그 중에서도 스타가 맨 왼쪽에 있는 것만 따지는 게 테스트 세트 1이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맨 앞에만 있는 게 2는 하나만 있는데 아무데나 있을 수 있다. 3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에 그 스타가 적어도 하나 이상이다라는 게 3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느냐. 일단 테스트 케이스 1이랑 2를 푸는 거랑 3를 푸는 거랑 좀 다르기도 하고 좀 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조건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 조건들을 보면은 n이 50 이하라는 건 꽤나 좋은 조건이에요. 왜냐면 50 이하니까 이거를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좀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짜도 뭐 50개니까 뭐 n제곱 n세제곱으로 짜도 그렇게 문제는 안 생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스트링의 길이도 100 이하인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 연산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생기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제한이 아웃풋인데 여기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문제에서. 여기서 그 해당하는 그러니까 모든 PI에 매칭되는 스트링 Y를 출력하는데 그게 at most 만 글자 이하인 스트링의 조건이 만족되는 아무거나 출력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고 가능한 스트링 중에 제일 짧은 걸 출력해라 그런 문제였으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 만글자까지 출력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조건인지. 네, 저건 정말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 셋 1번이랑 2번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1번을 푸는 방법. 1번은 이렇게 맨 뒤부터 이렇게 스타 그리고 주로록 이렇게 주어지죠. 이거는 뒤에서부터 체크를 해서 그 서로가 전부 걸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보다 길이가 길면 짧은 걸 포함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모두 성립하면 제일 긴 걸 출력하면 되죠.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예제 같은 경우에 어딨냐 스프레드시트가 아니라 그래. 이 예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위의 예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랑 이거를 비교한다고 해봅시다. 이거랑 이걸 비교하면 이거의 여기까지랑 이거의 여기까지랑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서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거 조건이 이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따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랑 여기까지랑 같죠. 그러니까 이것들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조건이 또 여기에 포함되니까 우린 이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이거랑 비교를 해서 이것도 오케이. 그래서 이건 출력하면 되는 건데요. 만약에 밑에 것처럼 되면 어떻게 되냐? xg가 있죠. xg랑 xyg는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g가 맨 뒤에 오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 글자가 뭐가 나와야 되는지가 달라요. 그래서 두 개 다 만족하는 문자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장 긴 걸 찾는 과정에서 모순이 생기고 이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출력하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서픽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타 뒤에 오는 문자열에 대해서 일단 짧은 게 긴 거보다 더 약한 조건인 이유는 그 짧은 거에 이 스타 부분에 그 앞에 있는 몇 글자를 더 붙여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 체크를 해서 출력하면 되는 게 1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간에 어떤 지점에 오거든요. 스타가 중간 어떤 지점에 오는데 이런 식으로 오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에 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첫 번째에선 맨 뒤에 것만 확인을 했고 두 번째에선 맨 뒤에 거랑 맨 앞에 걸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스타 이전 거랑 스타 이후 거랑, 그럼 스타 이전 거에 대해서 아까 뒤에 거에 했듯이 똑같이 앞에 것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앞에 것들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서 모순이 있으면 안 되고 모순이 없으면 그 중에 제일 긴 걸 앞에다 붙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타가 오죠. 그리고 맨 뒤에 긴 거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스타 부분을 자르고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2번까지 맞을 수 있어요. 제일 긴 거를 앞에 붙이고 제일 긴 거 뒤에 붙이고, 그러니까 각각 접두사 접미사를 제일 긴 걸 붙이고 가운데는 뭐 딱히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3번인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중간에 스타가 2개 이상 옵니다. 2개 이상 오면 스타랑 스타 사이에 있는 뭔가가 생기게 되죠.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일단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어떤 문자열을 만들고 그 안에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처리해야 된다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저 스타의 특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1번 문자열이 뭐 알파 스타 뭐 A, B, C 뭐 스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2번 문자열이 베타 스타 뭐 C, A, A 스타 A, A 스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저 스타의 특성에 따라서
저 스타인 정말 아무거나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부분이 이 스타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스타랑 스타 사이에 있는 것들은 서로 아무 순서대로, 물론 그 원래 쓰여있던 순서는 그대로 지켜야 하지만 그 서로 아무 순서대로, 서로 다른 문자열이 있던 건 아무 순서대로 넣어도 스타랑 스타 사이에 있던 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서 얻은 ABC랑 CAA랑 AA를 그냥 다 갖다 붙여요. ABC, CAA, AA. 그리고 여기다가 앞에서 구한 프리픽스랑 서픽스를 붙여서 출력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는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일단은 파싱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거를 중간에 코드를 몇 번 고쳐가지고 그렇게 깔끔하진 않은데, 일단은 어떤 문자열을 하나 있을 때 그거를 그 스탑 앞에 있는 부분, 그리고 맨 뒤에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스타랑 스타 사이에 있는 것들을 다 여기 벡터에다 때려박는 코드. 정크. 다 때려박는 코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아까 만글자라 그랬죠. 그리고 n이 50밖에 안 되고 랭스는 다 해봐야, 그러니까 전부 100글자씩 50개라고 해도 5000글자밖에 안 돼요. 그렇다는 건 우리는 그냥 그 앞에 있는 문자열들을 다 여기다 때려박아도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때려박아서 그걸 다 포함한 문자열을 출력해버려도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또 한 가지 조건은 문자열에 적어도 스타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문자열에 적어도 스타가 하나 있다는 건 그 막 특정 문자열이 하나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가 없는 문자열이. 그러면 그것만 답이 되잖아요. 그런 예외를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문자열을 쪼개서 그 막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긴 거에 짧은 거 들어있나 체크하고, 그래서 긴 거랑 짧은 거랑 그 매칭이 되나 체크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이 부분은 없어도 되는 코드인데 이거 그 2번까지 풀다가 3번 제출할 땐 필요 없어가지고 지웠어도 되는데 어쨌거나. 그리고 거기다가 그 중간에 그 다 때려 박아서 출력하면 됩니다. 중간에 있던 그 스타랑 스타 사이에 있던 거 다 때려 박아서. 좀 혹시 몰라가지고 그냥 이런 것도 중간에 막 집어 넣었는데 이거 다 해봐야 2600글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 A부터 G까지 전부 100번 넣어봐야. 근데 딱히 필요는 없어요. 만글자나 되니까 혹시 몰라서 그냥 사치를 좀 부려봤어요. 이거 다 해봐야 5000글자니까. 고작 이런 거 해봐야 2600글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맨 앞에 프리픽스랑 그리고 중간에 넣었던 그 정크들이랑 거기다가 서픽스까지 붙여서 쫙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전에 제가 테스트를 돌린 걸 보면은 이렇게 A, B, C, D, E, F, G 어쩌고 저쩌고가 쫙 붙다가 맨 뒤에 그 아까 우리가 구했던 서픽스가 붙죠. 뭐 이런 식으로 짜면 됩니다. 여기까지 1번이었고요.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지. 와. 그리고 그 다음인데 그냥 풀 수 있는 만큼 풀면 돼요. 일단은 어떤 방법으로도. 일단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설명 좀 해봐. 2번 내가 문제 내가 할게. 2번 같은 경우에는 파스칼 워크인데 그 파스칼의 삼각형이 있어요. 굉장히 잘 알려진 파스칼의 삼각형. 그 각각의 그리고 이 위에서 좌표를 정의를 합니다. 맨 위가 1,1이고요. 그리고 1,1, 1,2, 3, 그냥 2,1, 2,2, 3,1, 3,2, 3,3 이런 식으로 좌표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삼각형 위에서 그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각 격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인접한 칸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 돌아다녀서 뭘 하고 싶냐면
음, S가 500 이하일 때, 그러니까 500번 이하의 걸음으로 어떤 수 n이 주어졌을 때 그 내가 걸어간 동안 밟은 게 총 n이 되도록 그런 경로를 찾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n이 1이다. 그럼 n이 1이면 여기서 여기 한 칸만 밟으면 끝이죠. 그리고 나서 뭐 n이 적당히 그걸 뭐 그리고 있어. 뭐 n이 5다. 뭐 그러면 이 위에서 뭐 1, 1, 1, 2, 1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던가 아니면 뭐 1, 1, 1, 2, 1 뭐 이렇게 돌든가 어떻게든 뭐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서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합을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n이 10이다. 그러면 뭐 1, 1, 1, 1, 3, 2, 1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되게 어떤 전략으로 이걸 돌아야 S가 500까지일 때 내가 원하는 수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가 500이라는 건 만약에 S가 아무리 커도 상관없다면 우리는 그냥 여기 1,1부터 이 방향으로 주르르르르르 가면 될 겁니다. 그냥 이쪽으로 쭉 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n칸 가면 n까지 다 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S가 500밖에 안 되고 그거를 우리는 구하려고 하는 게 501, 네, 딱 501이에요. 좀 너무하지 않나? 501은? 그래서 그 다음 1000, 10의 9제곱까지 구해봐야 돼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500번 안에 하려면 이 전략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제출한 전략은 어, 그 S가 500일 때 대충 2분의 S제곱까지는 커버 가능한 전략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11, 12, 13, 14 이렇게 계속 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충 그 걸음수의 제곱의 절반 정도를 얻을 수 있거든요. 대충 이 정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슬슬 내가 원하는 값이랑 가까워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원하는 값이 될 때까지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한 500글자 안에 뭐 한 만 얼마까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만 얼마? 될 것 같아요. 만 얼마 정도까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이렇게 하는 게 일단은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게 세 번째 예제는 못 풀지만 빨리 두 번째 예제까지 풀기에는 적합한 방법이죠. 일단 이게 중간까지의 솔루션이고요. 여기서부터 더 커지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파스칼 삼각형에 아주 유명한 성질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 한쪽 가로, 지금 이 그림에서는 가로열로 볼 수 있는데 이 가로열에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더하면은 이제 2의 몇 승짜리 값이 나온다는 얘기. 그렇죠. 그런 아주 재밌는 성질 하나 있죠. 그러면은 어떤 전략을 선택할 수 있냐면은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을 어떤 이진수 형태로 나타내가지고 그 이진수 값이 1이면은 해당 줄을 쭉 긁고 그 더 뭐라 그러지? 해당 줄을 쭉 이렇게 한번 리을자로 횡단을 하면은 그 열에 해당되는 2의 지수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하는 값보다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 생기는 경우는 이런 거죠. 이 0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0이 되는 부분에도 1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0이 되는 부분, 예, 그죠? 그 부분에서 1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강제로 1을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1을 뭐 몇 번 지날 거다라고 하면은, 그 1을 뭐, 예를 들어서 n번 지날 거다라고 가정했으면은,
그 이진수 값들이 갑자기 생각하고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M을 뭐 돌릴 때마다 이게 경로가 자꾸 바뀌니까 전략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건 제 풀이가 아니긴 한데 그냥 설명할 땐 제일 간단한 거 가지고 어떤 짓을 하냐면은 N에다가 30을 뺍니다. 음, 이 30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로그 10의 구성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N 빼기 30이라는 값에 대해서 그 1이 나왔으면은 그 횡단하고 아니면은 그냥 쭉 내려가는 그런 전략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뭐, 네. 이렇게 하면은 그 적당히 큰 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2의 뭐라 지 2의 그 몇 승짜리 값은 적당히 다 더해졌고 이 짜투리 부분 더해지면 안 되는데 더해진 1이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로그 10의 구성보다 작을 거란 말이지. 이 짜투리 더한 값들의 합이. 음흠. 그러면은 여기까지 도착하고 나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쓱 훑고 나서 이제 n 이렇게 다 더했으면은 지금까지 더한 값이 뭐가 있을 텐데 그 값이 n이 될 때까지 쭉 내려가면 됩니다. 음,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리얼자로 횡단하는 길이가 한 30, DP가 30이고, 잠깐 두 번 밟으면 안 되잖아. 두 번 밟으면 안 되지. 그럼 만약에 이쯤에서 횡단한 게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못 가게 되면? 그런 일 없지. 뭐, 어떻게 횡단하려고?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팔에서 DP에서가 한 번 어디야? 횡단을 했는데 그러면 팔의 그래서 맨 왼쪽 오른쪽에 1이 둘 다 안 되잖아. 얘네는 빼고 계산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더할 필요가 없는데 더해져 버린 것들만 관리해주면 돼. 음, 횡단할 때는 리얼자로 횡단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면은 그 다음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음, 그 네가 말한 그 겹치는 경우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얘가 몇 번을 겹쳤든 간에 이 뭐라 해야지 최종 조달했을 때 나온 값이 정확히 n일 필요는 없어. n 뭐 3이 될 수도 있고 n 10이 될 수도 있고 음. 그러면은 그 17만큼 그냥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어. 이거 근데 그만 두 번 밟으면 안 예, 된다는 조건 없나? 있어. 두 번 밟으면 안 돼. 그 근데 두 번 밟을 일이 없죠. 왜? 응? 에, 어떻게? 너 지금 어떻게 이해한 거야? 예를 들어서 15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1,1까지 가야 되잖아. 나 인터넷 끊겼다. 이 똥컴 진짜. 그러니까 리을자로 가다가 1,1까지 온 거잖아. 리얼대로 가다가 1,1까지 갔다는 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나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네가 뭔가 그리 있었구나. 나 인터넷 끊겨서 내 화면 안 보고 있었어. 아이 뭐야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걸. 다시 그려봐. 아무것도 안 그리고 있었어 너. 아이, 이, 이 똥컴 진짜. 잠깐, 메이플도 튕겼네? 잠깐, 메이플 너무 중요해. 이것부터. 아 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리을자로 가다가, 어. 예를 들어서 내가 n-30을 이준수를 표현한 게 여기서 아 끝났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간다고? 어, 아래에서 위에가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기까지 갔을 때 이제 나온 값은 어쨌든 n보다 조금 작거나 같을 거란 작겠지. 말이에요. 조금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 어떻게 잘 나오면 어쨌든 소했나? 뭐 아무튼 그러면은 그 부족한 숫자만큼 이제 이쪽으로 쭉 음. 가주면 되는.
아, 난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줄 알았어. 그럼 이제 이 전체 다 해봤자 이제 30줄 정도 될 테고, 이 안에 있는 것은 이제 30의 제곱분의 2, 대충 한 450 정도 되고, 우리 처음에 n에서 30을 뺐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추가적으로 더 가는 길도 어쨌든 30 언저리란 말이지. 그래서 얘네 둘 더 해봤자 480 정도. 이기 때문에 500원 안에 드는 거. 뭐 아슬아슬하지만 어쨌거나. 어쨌든 답은 나오는 전략이. 그렇구나. 이게 다 똥컴이 인터넷이 끊겼기 때문에 나온. 아,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왜 난 밑에서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했지 항상? 뭔가 시작점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위에서부터 훑으면 되는 건 간단한데. 그러니까 각 자리를 그 각 가로 한 줄을 비트 하나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그 차이 값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헤매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실제로 나 같은 경우는 이 n에서 30을 빼고 구한 게 아니라 그 n에서 이제 어떤 특정 값을 빼. 이 m은 폼을 돌려가지고 값을 구하는데 이렇게 n 빼기 m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그 나온 값들 10011 이렇게 하면 나오면은 결국 이 0이라는 숫자가 있는 곳이 우리가 불필요하게 건너야 되는 그 공간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0이 있는 것에 개수를 세가지고 이 개수들의 합이 m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거는 아니 m보다 크면은 m보다 크면은 얘는 표현할 수 없는 숫자인 거고 m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잠깐 거꾸로 말한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 맞다 그러니까 연개수를 세가지고 m이랑 비교해서 이 연계 개수가 m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내가 아까 말했던 전략으로 이 숫자를 n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적당한 m을 찾아서 m은 아마도 한 30 안에서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면 이제 이진수 나온 숫자만큼 이제 그 1의 자릿수부터 시작해가지고 1이면은 건너고 상단하고 0이면은 그냥 쭉 내려가는. 이대로 포물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별치기 하듯이. 그렇군. 자동 연주에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 빨리 연주 걸어놓고. 그럼 3번을 보죠. 이렇게 하면은 큰 케이스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퀘어 댄스인데요. 이게 좀 정의가 복잡하고 구현도 복잡한 그런 문제예요. 문제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어딨냐 입력. 일단 2차원 그리드인데요. 이것도 사각형 그리드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 곱하기 3 됐어 하지마 예. 이렇게 3 곱하기 3 그리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연주를 하는데 매 턴마다 여기서 엘리미네이션을 시키려고 해요. 여기 있는 연주자들을 연주자가 아니라 뭐 무용수들을 엘리미네이션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엘리미네이션을 어떤 규칙으로 시키냐? 어떤 무용수를 잡고 그 무용수의 아래쪽으로 쭉 가면서 아직 탈락 안 한 무용수 1명,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아직 탈락 안 한 무용수 1명, 이것들을 딱 다 보고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 무용수의 스킬 레벨, 이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 숫자가 스킬 레벨이거든요. 스킬 레벨이 근처에 있는 이 무용수들의 스킬 레벨의 평균보다 낮으면 이 무용수가 이번 차례에 엘리미네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각각 1, 1이니까 엘리미네이트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는 무용수라는 건 0명에서 4명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0명이면 엘리미네이트가 안 될 일이 없죠.
그리고 네 명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이렇게 네 명을 각각 봐서 그 엘리미네이트가 되고 만약에 좀 이따가 다른 경우 얘기해 볼게요. 이번 차례 어떻게 되냐면 그 1이 있죠. 1이 2를 보고 이쪽은 아무도 없으니까 3명 이렇게 3명을 보니까 난 이번 차례 엘리미네이트가 돼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4명도 총 4명이 첫 번째 차례 엘리미네이트가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라운드의 점수는 이 전체에 있는 숫자들의 합 10을 가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1, 2, 11 남은 상태로 이 순서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 있는 일들 얘는 어디를 체크하면 되냐? 아래쪽으로 가서 아직 엘리멘트 안 된 거니까 얘 뚫어서 얘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쪽도 얘를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체크해서 그 인접한 게 두 개인데 인접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살아있는 무용수가 둘인데 얘는 1이랑 평균이랑 같으니까 얘는 엘리멘트가 안 되고 2도 마찬가지로 상하 좌우 봐도 2는 근처에 아무것도 없죠. 얘는 엘리미네이트가 안 되고 그러니 더 이상 아무도 엘리미네이트가 안 되면 거기서 그 라운드에서 이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 총합이 5였으니까 이걸 5를 놔서 이렇게 총합을 계산해서 15가 이 케이스의 답이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하는 게 이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무용수가 한 n이 한 10만 명까지 들어오나요? n이 R 곱하기 C가 얘네 합쳐서 10만 명. 10만까지. 그러니까 R 곱하기 C가 10만이라는 건 이렇게 한 줄로 10만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건데 만약에 여기 있는 그 무용수가 하나가 엘리미네이트 됐으면 뭐 막 만약에 여기 있는 무용수가 있는데 저쪽에 있는 얘를 따져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이런 걸 구현하기 좀 까다롭죠. 이런 것 때문에 좀 구현이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때 몇 번 무용수를 체크해야 되는가 같은 게 구현하기 까다로워서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뭐 복잡한 그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사실 구현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자료 구조를 쓰지 않아도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좀 까다롭죠. 일단 제가 좀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이걸 제출할 수 있었을 텐데 아까 A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버리는 덕분에 구현하지 못한 그걸 좀 말을 해보자면 우리는 어떤 사각형이 있죠. 여기서 세로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살아있는 게 뭔지에 대한 배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죽어있는 게 뭔지에 대한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똑같이 가로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배열을 만들어요. 정확히는 뭐가 살아있고 뭘 병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죠.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전부 큐에 넣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자마자 모든 무용수를 큐에 넣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단계에 갈 때는 뭔가 죽은 경우에만 큐에 넣어요. 그 근처에 있는 뭔가가 죽어서 이 무용수의 다음번 탈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큐에 넣어요. 일단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뭔가 탈락하는 경우가 중요한데 이렇게 길게 배열이 있죠. 이 줄에 대한 배열이 길게 있죠. 우리는 이게 탈락하는 게 어차피 위나 아랫 방향, 왼쪽이나 오른쪽 방향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한 줄 위에 다 있을 거라고 가정해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탈락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얘를 따져야 되고 얘는 얘를 따져야 되고 그렇게 되죠. 만약에 연속적으로 둘이 탈락을 했으면 그냥 이 둘을 병합합니다. 병합한다는 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서로가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구간이. 그런 다음에 그리고 우린 만약에 이 구간에 접근할 때
우리한테는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 정보밖에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구간에 접근할 만한 건 얘랑 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얘가 죽으면 이 구간에 얘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죽은 구간이랑 이미 죽은 구간 사이에 있는 게 죽으면 그러면 이 구간을 합쳐요. 그래서 왼쪽 끝을 여기로 잡고 오른쪽 끝을 여기로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가로나 세로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줄초상이 났는지를 배열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각각의 방향의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체크를 오더 1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죽었을 때는 그 이런 식으로 병합하는 알고리즘을 실행하면 되고요. 이게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만 알면 되는 게 가운데 있는 것들은 우린 앞으로 건드릴 일이 없거든요. 이 앞에 무슨 정보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왼쪽 끝에 왼쪽 끝 오른쪽 끝에 대한 정보, 오른쪽 끝에 왼쪽 끝 오른쪽 끝에 대한 정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거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인접한 것들만 이걸 건드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가로 세로 배열에 따라 그 이런 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죽었는지 저장하는 구조를 만들고요. 그걸 통해서 그 각각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한 명 한 명을 각각 오더 1에 처리할 수 있죠. 한 명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그래서 그 과정을 뭔가가 죽을 때마다 한 번씩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죽는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로 세로 크기 합만큼이니까 10의 5제곱 정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곱하기 4 정도? 이 정도의 체크만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뭐 세그먼트 트리 써도 될 거고요. 세그먼트 트리 썼지? 아니, 뭐 썼어? 이원스럽게도 이번엔 힙을 썼습니다. 네, 이번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를 계산할 때 어차피 평균이랑 자기 자신 점수를 빼니까 그 주변인들의 합 빼기 내 점수를 프리어리티로 해가지고 힙을 관리해가지고 그거를 점수로 해가지고 힙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음수인 것들을 하나씩 빼가지고 애들 나가시켰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고요. 사실 세그먼트 트리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내 코드를 보면은 세그먼트 트리보다 더 한 게 하나 있어. 차라리 세그먼트 트리가 구현이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렇게 짜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멍하니 그냥 손가락 움직였는데 제출을 해놓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더라고. 어차피 한 명이 죽으면은 그 상하 좌우만 영향을 받으니까 그것만 보면 되는데 괜히 전체를 다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힙으로 로그의 RC 자리를 관리하고 있고. 아무튼 뭐 그래서 중요한 건 기본적인 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묘지기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짜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줄씩 한 명이 그 줄에 누가 죽었는지를 체크하는 거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랑 그리고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때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체크하는 거 그렇게 두 가지 정도가 핵심이고요. 이것들을 그 정도만 해주면 생각하고 짜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누가 죽었을 때 이제 양 끝을 연결해주는 아주 좋은 자료 구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가 있죠.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앞에가 누군지 자기 뒤에가 누군지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죽어버렸을 때 자기 앞과 자기 뒤를 그냥 연결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걔는 이제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삽입이 따로 없어서 그냥 삭제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단한 형태인데 그래서 그 각 핵마다랑 열마다 이제 더블 링크드 리스트 하나씩 덩어리로 가지고 있고 한 명이 죽을 때마다 그거 링크를 앞뒤로 연결해주면은 그냥 오더 1만에 해결되는 아주 재미없는 자료 구조 문제였습니다. 뭐 그러니까 좀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문제 같은 진짜 경우는. 많아.
정말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뭘로 잘라 그래도 상당히 아, 이거 귀찮긴 못해요. 해요. 맞아요. 이거 셀수없지 않은 사람도 있던 거고, 뭐, 이것저것 얘기 많은데, 음. 어쨌든 굉장히 귀찮은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막 10사람이 있었으면 막 그 사람들 조사해 보면 자료구조 쓴 것만 한 5가지쯤 나올 것 같은 그런 문제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자료 구조를 배우고 나서 난 뭔가 좀 심화 학습을 하고 싶다 싶으면은 이 문제를 푸는 게 이 도움이 될 문제를 그 자료구조로 거다라는, 푸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게 말을 좀 덧붙일 수 있겠네요. 원래 자료 구조라는 게 힘들고, 더럽고, 길고, 따분하고, 손가락 힘들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싶고, 뭐 그런 건데, 아 근데 이거 너무 세트가 너무 타임 컨슈밍해. 약간 그런 감이 있었어. 나 이거 분명히 저, 저, 한 저 2시간 C1 전망도 보세요. 2시간 10분 20분 그쯤에 돼 가지고 아 이제 좀만 어떻게 하면 저 스퀘어 댄스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나저나 저 1등 먹은 저 T 모구는 저 10원을 13분 만에 풀었네. 오시고. 와 저걸 14분 만에 풀었다고? 그래서 2등이 지금 A번을 14분 만에 풀었는데, 12분 만에 풀었는데, 패턴 매칭을 아니, 잠깐, 12분 만에 풀었는데 2등도 만만치 않네. 10원을 18분 만에 풀었어, 이제. 다 괴물들이야, 이 힘들고 가슴 아픈 자료 구조 문제를 7분 만에 짰다고. 아니, 14분. 어휴 고인물들. 아, 고민 문제. 근데 이거 할 말은 아니야. 이거에 현재는, 아, 네. 난 저거 짰는데 50분 걸렸다고. 근데 쓸데없는 디버깅 하느라 20분 날려먹은 것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라운드 2는 좀 쉬울 거예요. 왜냐면 저 라운드 2가 1500명이 이미 진출했거든요. 그리고 아, 난 1B? 1B. 왜냐면 그리고 난 그 1B 시작 시간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1시. 어. 너의 최상 익스테이션은 있는 시간이다, 이제. 저거는 완전 뮤직이 너를 위한 라운드. 이건 완전 내 시간인데. 아 다음번 라운드에 올라가고 말겠다. 내가. 이게 그, 석양이 지는 시간은 이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면은, 저 새벽 1시는 이제 묘지개와 피출리아의 시간이라고. 그 슬슬 묘지개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슬슬 시간이거든요. 프리 방송을 시작할 시간이지. 그러니까 이번에 못 올라간 분들도 나머지 두 라운드는 좀 더 쉬울 거기 때문에 그 앞 라운드의 맨 위에 보이는 저 괴물 아저씨들이 이런 괴물 아저씨들이 미리 안 보이니까. 이런 괴물. 그나저나 이거 앞 라운드에 통과했으면 뒷 라운드 못 푸나? 못 푼다고 알고 있어. 문제만 볼 수 있고. 음. 그러니까 등수에 표시 안 되는. 제출이 되나 안 되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 제출 안 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어. 음. 내가 작년에 군대에 있어가지고 코드 때문에 못했었거든. 어. 다 들은 얘기. 아,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있던 코드잼 세트에 대한 풀이였고요. 그래도 역시 코드포스 때 훨씬 많이들 와서 보시는 것 같아. 코드잼은 13명. 권위 있는 G사의 대회니까. 권위 있는 대회긴 한데 코드포스는 이제, 하려면 또 앞 라운드 통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 QR이 꽤 어려웠어. QR이 좀 어렵지. 30점 코드포스는 받는 것도 그렇게 간단치 않았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 라운드도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난 어렵다기보단 타임 컨슈밍에 가깝지만 시간을 빨아먹는. 이게 내가 아까 잠깐 봤는데
통관 1,500명 전부 다 만점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응? 아닐걸? 이거 잘못 기억하나? 아, 63점. 63점. 아, 뭐, 적당히, 적당하네. 이게, 파스칼 워크에 라지를 푼 사람이 붙은 거구만. 적당하네, 뭐. 스퀘어댄스 스몰 푼 것보다는 이게 더 같이, 어떻게. 와, 저 스퀘어댄스 정답률 보소. 아, 근데 스쿼트 되게 1번 세트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 1번 세트? 아니 그러니까 스쿼트 댄스 아, 테스트 셋 스몰? 1번은 되게 쉬운 문제야. 무려 9점이나 걸려 있고. 나는 1번 문제를 풀 때도 라지를 풀 수 있는 만한 알고리즘밖에 떠올리지 못해가지고,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아, 나 1번 저, 저거 만 글자 1번만, 만 글자 보는 게 너무 어려웠어. 아이씨, 아침에 대회 하니까. 저 만글자란 얘기가 지금 저 아웃풋에도 있고, 그 문제 지문에도 적혀 있었거든. 내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그걸 못 읽는다고 난 지금. 난 그때 아침에 하면. 아, 뭐, 묘지대야 피칠리의 시간이 아니어가지고. 그래, 창과 방패 시간이라고 하죠. 되게 막 열정적으로 싸울 것 같은 시간이네. 말도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내가 너희 회사 입사할 때 시험 보는 시험 뚫는 법을 가르쳐야 하니까. 그리고 나는 너 같은 사람이 뚫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뚫는구나, 사람들이 하면서 그거를 막아내는 그런 걸 내야 되고. 아, 근데 또, 너가 가르치는 대상이랑 내가 문제 내는 대상이랑 좀 다를 수도 있어. 그럴 수 뭐, 그건 디테일한 차이는 뭐 신경 쓰면 안 되고. 아니,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와, 코드포스 터졌네. 아니 뭐 그건 뭐 그냥 해가 떴네 정도. 어. 아이고, 해가 떴네. 이, 아, 오늘은 해가 동쪽에서 G사에서, 떴네. 해가 동쪽에서 뜨는 날도 있구나. 이 G사에서 이제 권위 있는 대회를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글 서버에 접속을 했는데, 이제 옆 동네 T모어라는 불건전한 메신저 회사를 서포트하는 코딩 콘서트 언제지? 컴피티션 사이트가 터져버렸구만. 아, 나도 그거 보려고 들어갔는데 터졌어. 씨, 뭐야 이게?